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오늘 해볼 거는 이제 리브를 해보려고 해요. 리브. 그래서 이제 작성 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리브라고 있고요. 리브 명령 자체는 단축키는 없습니다. 이제 MC대는 설명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리브라는 게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벤터에서는 이게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퓨전을 얘기를 하자면 이 두 가지가 아예 개별의 명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퓨전 같은 경우는 리브하고 웹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따로 나누진 않고 같은 리브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라는 기능을 왜 써야 되느냐? 요것도 이제 좀 문제가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인벤터에서는 리브를 꼭 써야 된다라는 게 좀 약해요. 그냥 단순히 이제 스케치 형태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준? 이게 이제 경쟁 소프트웨어 이제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리브를 쓰면 나중에 도면을 작성할 때 이점이 생겨요. 이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인벤터에 이제 그런 기능이 없는 건 좀 아쉽죠.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일단은 이제 리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베이스가 되는 토대 형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케치 시작 S 눌러가지고 평면은 이제 XY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선 단축키로는 이제 L이죠. L 해가지고 자, 원점에서 이렇게 녹색 이 됐을 때 클릭해서 원점에 붙여주고 이쪽으로 빼는데 이쪽으로 한 70 정도 뺄게요. 70 입력하고 엔터. 예. 그럼 이제 화면 바깥으로 나갔죠. 화면 좀 축소를 하고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ESC 눌러서 이제 여기 종료하고 다시 한번 L 눌러서 이제 원점 다시 녹색 나왔을 때 이제 위쪽으로 갈 건데 위쪽으로 한 150 정도 갈게요. 150. 자, 여기서 다시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 화면 축소해서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제 니은자 형태가 됐고 여기서 이제 간격 띄우기 해주겠습니다. 간격 띄우기는 5였죠, 단축키 5. 그리고 선을 선택하는데 지금 저는 마우스 선에다 갖다 대니까 두 개가 동시에 뜨죠. 여기 안 뜨시는 분들은 뭐가 안 돼 있는 거냐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보면 여기서 루프 선택이 전 지금 체크돼 있습니다. 여기 체크 안 돼 있는 거예요. 전 지금 루프 선택이 체크된 상태여서 두 개가 동시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루프 선택 클릭해주면 두 개가 다 선택되고 이쪽으로 뺄 거냐 이쪽으로 뺄 거냐 마우스로 움직이면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위쪽 안쪽으로 올라가서 자 여기서 이제 높이는 12mm 갈게요. 12 두께는 12mm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 해가지고 선명령 실행해서 여기 녹색 나왔을 때 클릭 여기 녹색 나왔을 때 클릭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여기 녹색 나왔을 때 클릭 여기 녹색 나왔을 때 클릭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요거 치수는 잡아서 좀 내릴게요. 걸리적거리니까 여기 바깥쪽을 명확하게 빼서 클릭하고 X 표시 나왔을 때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빼주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일단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설명 이게 베이스가 먼저 설명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요 바닥을 기준으로 이제 볼트로 이렇게 고정을 했다. 얘를 고정을 했어요. 놓고 여기 이 면에다가 뭔가를 내가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이쪽으로 적용을 하면 반작용으로 이쪽으로 밀리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뭐 힘이 얼마가 걸리는지는 지금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제 구조를 보면 니은자로 이렇게 길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 상태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면서 밴딩이 가겠죠. 네.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저렇게 이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저 밴딩을 가지 않게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저걸 밴딩에 안 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얘를 이렇게 얇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얇게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께를 전체를 줘서 그냥 이 직사각 덩어리를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소재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원 소재가 많이 들어가요. 당연히 소재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요? 소재가 많다는 얘기는 얘 자체의 무게가 무겁다. 그러면 이 버티는 힘이 이 전체 두께를 갖고 있어야지만 버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소재가 많이 들어가든 무게가 무겁건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힘은 아니다. 약간 뒤쪽에 뭔가 받쳐줄 수 있는 것만을 대주면
충분히 힘을 버틸 수 있다. 라는 그런 설계 개념에서 이제 그럴 때는 이거를 다 이렇게 채우진 않겠죠. 예. 그럴 때 뒤에 이 부분을 지지해줄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보강대라고 하고 그걸 이제 영어로는 리브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체 전체를 해서 쓸데없이 소재를 낭비하고 그리고 제품 무게, 중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뒤에 이제 버텨줄 수 있는 지지대를 하나 설치를 해서 그냥 그 하중을 견디게 해준다. 그래서 소재도 낭비를 안 하고 그다음에 제품 자체의 무게도 줄이는 채로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리브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일단은 리브 스케치를 여기서 일단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이제 형상 잡고 리브는 따로 스케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단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L 선 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대각선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치수는 줘야 되니까 D 단축키 D 해서 치수 실행하고 여기서 요 점까지 거리 요걸 줄게요. 요게 지금 한 10 정도 줄까요? 10이다 라고 주고 그 다음에 요건 각도로 줄게요. D 해가지고 여기서 요 각도가 30도가 되게 30도면 넘어갈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는 게 너무 낮을 것 같아요. 너무 낮고 30도 너무 낮네. 좀 더 위로 올릴게요.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25도 더 올려야지. 20도 20도는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러면 22도 22도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이제 치수를 줄 때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고 D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를 얼마 띄우겠다 20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내가 설계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각도로 갈게요. 각도도 이제 이 각도를 주지 않고 이 각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각도를 69도 68도는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치수에 민감해요. 왜냐면은 팔이 들어가면 꼭 뒷자리에 팔이 들어가면 68 제가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 이제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수업하는데 왜 여기 들어가는 치수를 쓰세요? 근데 이건 솔직히 어거지지.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짜증나 있으니까 수업 듣는 게 이해하기 어렵고 짜증나 있으니까 괜히 여기서 이제 승질을 내는 거죠. 왜 여기 들어가는? 실제로 나이가 되게 많이 드시고 수업을 따라가기 힘드신 분이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자격증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치수가 18. 예, 이거를 읽으면 이제 욕이 되죠. 18. 그리고 거기 또 써있던 게 69. 이것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69라는 치수가 나오면 69. 이런 치수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거는 학생들도 보는 시험인데 어떻게 학생들이 보는 시험에 이런 치수를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선생님 열받은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문제를 잘 못 푸니까 열받은 거잖아요. 본인이 실력이 없고 본인이 아직 부족한 거를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분 또 열을 내시면서 그만두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저는 신경 안 쓰는 타입이니까 그거. 그러면 나가십시오. 나가서 환불해달라고 하십시오. 저도 선생님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분이 나 연세는 저보다 많았으니까. 어쨌든 요런 것들이 되게 민감한데 그렇다고 68도 쓰기 참 애매하고 그렇죠? 그럼 이거 70으로 가야 되나?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68 갈게요. 뭐 학생도 제가 수업할 때 내보냈었는데 뭐 68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이 유튜브는 제 맘대로 하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제 영상에서 18이라는 치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68이라는 치수가 나오는가 아니면 69라는 치수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구독을 해지하고 안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보강대를 이렇게 이제 세우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죠, 미리. 예. 어차피 이게 얇은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이제 힘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나갈게요. 마무리하고 나가서 이제 돌출 2 해주면,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잡고 돌출을 해줄 거예요. 이면을 잡고, 자, 여기서 대칭으로 땅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상태에서 요 두께를 70을 줄게요. 70. 이렇게 생각. 이제 기본적인 니은자 구조는 저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적용 눌러줄게요. 적용 눌러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얘를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를 딱 선택을 해서, 그렇죠? 여기서 얘 두께를 이제 보강 때는 두께를 저렇게 전체적으로 안 가요. 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두께만 주면 돼요. 뭐 이게 대략 한 6mm? 일반적으로 이제 보강 때 많이 쓰이는 게 가장 얇은 게 이제 6mm 정도, 그 다음에 뭐 12mm까지. 뭐 필요에 따라서 두께를 더 줄 수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실무에서 많이 쓰는 게 얇은 판재로 쓰면 이제 6mm 판재 쓰고, 그 다음에 아니면 12mm 정도까지 가니까, 중간 정도에서 8mm 가까이 8mm. 이렇게 두께가 8mm다. 저 정도만 저렇게 보강을 대줘도 된다. 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까는 이제 2D 쉐입으로 봤는데, 실제 제품 형상을 생각을 하면, 덩어리를 이 지금 비어있는 이 공간들, 이거를 다 채우지 않고 단순히 요거 하나만 세운다면, 그 하중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채우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저런 형상을 우리가 이제 제조할 때 만들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만들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가공으로 깎아서 막는다 그러면 어차피 처음에 소재는 이만한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만한 직육면체가 필요해요. 필요하고 이 많은 양을 다 깎아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미친 짓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럼 보강대를 쓸 필요가 없잖아. 이게 미친 짓이면.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차라리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냥 덩어리를 갖다 붙이는 게 나아. 단순히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저기를 다 가공을 해서 까내겠다. 그러면은 저 깎아낸 부분들은 다 버리는 거잖아요.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런 구조의 형태가 나오면 이거를 가장 싸게 만들려면 뭐가 나와야 되면 용접 구조물이 나와야 돼요. 용접 구조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요 판재 따로, 요 판재 따로, 서 있는 이 판재 따로 가고, 그 다음에 요 바닥에 있는 바닥 판재 따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삼각형 판재 따로 가가지고 판재 3개를 가지고 뭐예요? 용접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적절한 건데, 조금 인벤터 기능에서 아쉬운 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인벤터는 용접 구조물이 부품이 아닙니다. 요 파트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조립품. 그래서 아직 우리가 조립까지 안 들어간 단계니까 여기서 제가 용접 구조물을 얘기할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조립품에서 구성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판재 하나, 이 판재 하나, 이 판재 하나를 따로 모델링해서 걔를 조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벤터에서는 조립품에서 인벤터는 리브를 쓰기가 애매해요. 상황적으로. 리브라는 기능 자체를.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리브라는 기능은 어디 있어요? 부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리브를 쓰기 애매하다. 그에 반해서 솔직히 말하면 솔리드웍스는 리브라는 기능의 활용이 명확하죠. 왜냐면 이 부분을 별도의 판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용접품이면은 이제 인벤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판재 멀티 바디 하나, 이 판재 바디 하나, 이 판재 바디 하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부품에서는 용접 구조물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용접 구조물로 표시할 수 없어요. 근데 솔리드웍스에서는 바디 하나, 바디 둘, 바디 셋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그 상태에서 용접 구조물로 부품 단계에서 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솔리드웍스 리브 쓸 때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조금 아쉽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얘는 결국 주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물. 제조할 때. 물론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주물이죠. 근데 주물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부품을 딱 한 개만 생산할 거다. 그럼 주물로 못 만들어요.
기술적으로 안 되느냐? 기술적으로는 돼요. 문제는 주물을 만들려면 금형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이 금형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주물로 만들게 되면 한 개를 생산하겠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단, 이 부품을 몇 만 개. 기본적으로 주물은 이제 몇 천 개부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몇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금형을 고려하죠. 금형으로 찍어내자. 리브 기능이 상당히 애매하다. 어쨌든 지금은 리브 기능 안 쓰고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요 리브 보강대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리브 기능을 꼭 써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뭐예요? 저걸 내가 리브 기능을 써야 돼요? 쓰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아요? 이거에 따져지는 게 예전에 구멍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구멍도 어떤 구멍은 얘로 하냐? 아니면 내가 스케치 해가지고 뚫어주는 거야. 이거에 맞는 게 얘가 맞냐 얘가 맞냐잖아요. 근데 구멍은 명확해요. 구멍 그때 얘기했듯이 제가 체결용 구멍이다. 그러면 구멍 기능을 써야 된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구적 구멍이다 라고 하면 스케치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리브는 그게 없습니다. 리브는 리브로 하고 싶으신 분은 리브로 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냥 내가 스케치 해가지고 모델링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모델링 방식으로 해도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분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몇 분은 기능을 많이 배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제가 학원 다닐 때 꼭 경험했던 게, 내가 어떤 기능 하나 알려주면 선생님 그거 자주 써요?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거 자주 쓰는 거나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배우기 귀찮아 죽겠어. 안 그래도 머리 아프거든? 짜증나게 하지 마. 이 얘기를 나한테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자주 써요?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일단 있는 기능이니까 아는 게 맞습니다. 아는 게 맞아요. 무조건 아는 게 맞고, 리브 기능이 인벤터에서는 상당히 애매한데 이게 솔리드웍스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이제 도면까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도면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제도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전산학용 기계도 기능사 쪽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단면을 치잖아요. 단면. 그러니까 여기서 단면을 한번 쳐보면 뷰 가서 반단면도라는 게 있거든요. 반단면도. 요걸 제가 할게요. 반단면도 요거 하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면을 어디를 선택할 거냐, 원점을 확인해서 여기서 XY 평면, 정중앙에 있는 평면이죠. 얘를 딱 클릭을 할게요. 그럼 단면이 이렇게 잘리죠. 자, 확인. 이렇게 딱 보는데, 지금은 이제 3D상의 단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2D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D에서 단면을 쳤을 때 단면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아웃라인 형상만 나와요. 그러면 딱 얘만 봤을 때 여기가 두께가 얇잖아요. 두께가 다르잖아요. 얘가 리브는 두께가 다르잖아요. 얘가 6mm고 얘가 70mm, 두께가 70이었단 말이에요. 70. 근데 이거 없이 이걸 딱 이렇게 보면 얘가 6인 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D 도면 할 때는 저게 리브인 걸 모르고 이게 전형상이다. 전체 70mm를 다가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법에 뭐가 있냐면, 이건 2D 기준의 제도법이죠. 요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얘가 요 부분이 70이잖아요? 그러면 얘만 단면을 치고 얘는 단면에서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단면을 치지 말아야 될 형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브, 즉 보강대예요. 이건 제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강대는 단면을 제외해야 된다. 여러분들 전산학용 기계도 기능사를 해보면은 저 단면 제외를 하는데, 이게 얘를 리브 기능을 써도 인벤터는 얘를 제외시킬 수가 없어요. 단면을 치면 얘까지 다 단면이 쳐져요. 물론 이제 전산학용 기계도 기능사 인벤터로 2D 도면 만드는 거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스케치로 요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여기만 단면 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거는 편법이잖아요. 내가 스케치로 이 영상을 일부러 그려줘야 되잖아. 모델링 할 때 그린 걸 한 번 더 그려야 되잖아. 근데 솔리드웍스는 얘기가 달라요. 솔리드웍스는 얘를 리브로 했잖아요. 그러면 도면 할 때 단면 칠 때 리브 제외라는 항목이 있고,
리브 제외의 항목에서 얘를 딱 내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해주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빠져요. 리브.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리브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도면을 편하게 작업하려면, 잘 작업하려면. 물론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솔리드웍스 똑같이 편법을 여기서 리브 제외를 할 수 있으니까, 인벤터랑. 근데 뭐예요? 솔리드웍스는 리브 제외라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리브를 활용하면 확실한 이점이 있다라는 장점이 생겨요. 근데 인벤터는 그게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제가 잘 모르는 걸지는 모르겠는데 리브 제외 기능이 인벤터에 아직까지 생겼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물론 혹시라도 인벤터에 리브 도면할 때 리브 제외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제가 버전 업되면서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봤을까? 그런 못 본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뒤져봤었는데 이 강의 찍기 전에 리브 제외 기능은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의미가 없기는 하다. 그래서 리브를 쓰실 분들은 리브를 쓰시고 그냥 나 스케치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스케치로 하실 분들은 그냥 편하게 스케치로 하셔도 된다. 근데 어쨌든 저는 있는 기능이니까, 그리고 저는 있는 기능은 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리브 기능을 쓰면 조금 편해지는 부분이 살짝 있기는 해요. 네.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됐다. 그렇죠? 자, 단면은 해제하겠습니다. 반단면도 여기 가서 단면도 삭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D 모형 다시 돌아가서 탭으로 자, 홈 버튼 눌러서 이렇게 가고, 자, 마지막에 이제 리브 쪽 해준 돌출 2는 델리트 지워줄게요. 지금 스케치 공유돼 있는데 스케치 공유는 솔직히 말하면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아까는 공유는 돼 있어야 되는구나. 이 선을 그대로 쓸 거니까. 이 선 그대로 쓸 거니까 공유는 돼 있어야 되고, 자, 아까는 이제 모델링 돌출을 통해서 요 리브를 만들었는데, 그럼 리브 기능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리브 클릭을 해줄게요. 클릭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옛날 타입 다이얼로그 박스식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리브 쪽은 인터페이스 업데이트는 아직 안 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리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요 위에 보면 이제 요게 있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스케치 평면의 수직, 그리고 얘는 스케치 평면의 평행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수직과 평행이 뭐냐? 리브라는 게 일정한 두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했던 게 8mm, 8mm 두께인데 그 두께가 진행하는 진행 방향, 그 두께를 형상을 쭉 만들어가는 진행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치 평면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스케치 평면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스케치에 그려져 있는 요 상태. 이게 스케치 평면이잖아요. 그러면 스케치 평면의 수직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두께가 어디에 생기냐면 스케치 평면의 두께가 생깁니다. 제가 6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제 6이 생겨야 되는 거죠. 6이 아니라 8이라 그랬죠. 8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두께가 8이 생기고 이 두께가 한쪽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진행 방향이 뭐예요? 스케치 평면의 수직하다. 직각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저 두께가 진행하는 방향이.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선택되어 있는 거는 스케치 평면의 수직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 스케치를 딱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리브라는 거는 가다가 이 리브 영상을 뭐가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진행만 할 거 아니에요. 어딘가 막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형상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는 이런 개념의 리브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기계 쪽 연습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전산능력이다 기능사 학습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매뉴팩처링 2급 학습하시는 분들 리브를 쓸 때는 거의 이 형태, 스케치 평면의 수직이라는 형태의 리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퓨전에서는 저 스케치 평면의 수직 방향의 리브를 리브로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 웹이라는 별도의 명령으로 따로 빼놨어요. 아예 구분을 해버렸어요. 사용되는 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웹이다 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리브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스케치 평면의 평행입니다. 스케치 평면은 자, 스케치한 평면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스케치 평면의 수직으로 두께가 갑니다. 요 사이로 이렇게 팔이 가고, 그리고 얘랑 같은 방향, 스케치 평면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두께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형태로 이제 어떤 리브의 형상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요 상태로, 그렇죠? 스케치 평면의 평행
상태로 가야 되고, 지금 보면 이제 처음 해봤던 스케치 평면의 수직과 평행 탭을 눌러보면 약간 차이점 여러분들 보셨나요? 뭐가 차이가 생기냐면, 딱 수직을 누르면 요게 탭이 쉐이프가 있고 기울기가 있고 보스가 있습니다. 다양하죠? 예,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평행을 눌러주면 어떻게 되느냐? 쉐이프라는 거 하나만 있어요. 요게 차이가 있는 게 이게 사용되는 경우는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요. 웹이 거의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울기라든가 보스라든가. 저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분야의 특성을 보면. 그래서 이게 추가되어 있는 거고, 이제 얘는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 쓴다 그랬잖아요. 그냥 얘는 보강 때만 딱 생기면 돼요. 다른 보조적인 기능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얘는 그 뒤에 이제 부가적인 뭔가 없다. 자, 그래서 얘랑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은 내가 이제 리브의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사선이에요. 이렇게 사선입니다. 사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사선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 생겼죠. 생겼는데 그 두께를 어디서 제어하느냐?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두께 아까 8로 했었죠. 두께가 8이다 하면 두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케치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두께가 생기고 그 수직 방향으로 생긴 두께가 스케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께는 여기서 세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요거에 요 밑에 있는 게 있는데 두께를 내 요 그린 이제 스케치 선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적용을 할 거냐.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건 대칭입니다. 그래서 거의 리브 사용하는 대부분은 리브 두께의 중간에다가 평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칭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기본이고 만약에 그 중에서 한쪽만 적용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되죠. 반대쪽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자주 쓰여요. 이렇게 쏠아서 하는 것도 우리가 리브가 항상 중립에 있을 때는 항상 이걸 쓰는데 중립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양쪽으로 두 갈래로 갈라질 땐 중립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때는 이 방식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중립으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면까지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요 선이 있으면 요 안쪽을 다 채우겠다는 얘기고, 그 뒤에 보면은 유한. 이건 일정 두께만큼 리브를 발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을 딱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값을 하나 더 입력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몇 미리의 두께를 가지고 두께까지 진행을 할 거냐. 그러니까 보강 때 속을 다 채우는 게 아니죠. 그냥 막대기 대놓듯이 이렇게만 대놔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두께를 내가 10이다 주면 이렇게 두께 10mm 아니면 뭐 20이다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구조의 리브를 많이 쓰는가. 그리고 얘는 이제 용접 구조물도 아니잖아요. 단품 구조잖아요. 그러면 속이 중간에서 이렇게 비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거 어떻게 가공할 거야? 얘가 막고 있어가지고 여기 가공하기 힘든데, 그럼 옆에서 따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는 상당히 힘들어. 물론 가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가공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되긴 되는데, 아마도 가공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질 거예요. 그래서 저런 리브의 활용이 필요한가? 이제 어떤 분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3D 프린터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산업에서 3D 프린터를 그렇게 안 쓴다니까요? 3D 프린터로 이 부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게 3D 프린터는 형상을 만드는데 제약이 없다. 정말 혁신적인 제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산성하고 비교를 해서 따지면 이게 양산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 부품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에 사용할 때는 금속 프린터를 써야 되는데, 금속 3D 프린터 가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웬만한 회사에서는 구비 안 해요. 진짜 그건 아주 특수 분야. 일반적으로 이제 3D 프린터 금속 되는 거 쓰는 데가 의료는 뼈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뼈의 모양은 뭐 우리가 판판한 판때기가 아니잖아요. 굴곡이 많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개개별의 이 신체 그 굴곡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땐 3D 프린터가 최적이죠. 그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비용은 어차피 환자한테 다 받을 거 아니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사람을 치료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기계 산업이에요. 산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건 이 방법은 아니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오해하는 게 3D 프린터가 예전에 막 떴었죠. 근데 요새 좀 조용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의료나 뭐 치의학과도 3D 프린터 많이 쓰거든요. 치의학과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형상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굴곡들을 다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산업, 기계 뭐 이런 쪽에서 따져보면은 효율이 너무 안 나기 때문에 다들 안 쓰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이제 3D 프린터 홍보하는 데서 뭐 자동차에 이런 부품이 3D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해서 나갑니다. 예, 다 뻥이에요. 그렇게 연구는 해요. 연구는 해서 그런 부품들을 만들기는 해요. 만들긴 하는데 실제로 그걸 그렇게 생산을 하느냐? 생산성이 안 나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한 대는 얼마? 예, 기본적으로 아무리 넉넉하게 봐도 60초에는 하나의 부품이 나와야 돼요. 넉넉하게 봐도. 그리고 요새 기준으로는 거의 아마 30초 뗄 거예요. 30초에 하나 부품이 나와야 된다고. 어느 3D 프린터가 부품 하나를 30초에 뽑을 수 있어. 여기에 이제 3D 프린터 파는 메이커에서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면서 기적의 논리를 합니다. 3D 프린터는 사이클 타임. 이게 하나 부품 나오고 다음 부품 나오는 그걸 사이클 타임이라는데 제로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실제로 3D 프린터는 사이클 타임이 너무 긴,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뭐예요? 고속 프린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속 프린터의 속도도 여전히 느려요. 생산성으로 보기에는. 3D 프린터 인기가 없는 이유가 결국은 취미 분야. 아니면 예술의 분야. 아트의 분야. 그러니까 이게 예술품과 취미에서는 3D 프린터가 먹힐지 모르겠지만 이게 산업에서는, 기계 산업에서는 먹히기가 힘들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유한이라는 개념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아트를 하지 않는다. 이걸 모델링으로 어떤 아트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 기계 산업에서는 저 유한이라는 거 쓰일 일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게 용접 구조물이다. 그럼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용접 구조물이면 이 판 따로 이 판 따로 이 판 따로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벤터는 지금 부품에서는 용접 구조물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다 쪼개야 돼요. 이걸 용접 구조물로 하면 쪼개고 그 다음에 이거 따로 부품 파일로 만들어줘야 되고 얘 따로 부품 파일로 만들어주고 얘 따로 부품 파일로 만들어줘야 돼. 나중에 이게 나오겠지만 이제 인벤터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건 가능하기는 해요. 이제 이렇게 하나로 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1번 판때기 하나, 2번 판때기 하나, 3번 판때기 하나 이렇게 분리하는 거. 분리해서 조립품으로 바꾸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용어적으로 이제 조립품까지 가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톱다운이라고 그래요. 톱다운 설계 기법이다. 전체 형상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걸 분해해서 부품으로 만든다. 탑다운 설계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저거의 활용 용도를 따진다고 하면 용접 구조물로 갈 때 저런 탑다운 설계를 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탑다운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탑다운 설계는 전체를 먼저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완전 탑다운이 들어가지. 일반적인 설계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탑다운과 버튼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이상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물론 인벤터 영상은 아니고 퓨전적 영상인데 이 3D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데서 얘기하는 탑다운은 개념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퓨전 쪽에서 탑다운의 개념을 또 이상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마치 인벤터는 탑다운이 아닌 탑다운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버렸어요.
퓨전은 이제 조립품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퓨전에서 사용하는 조립품 구조가 탑다운이다. 나머지는 버튼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오토데스크 쪽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탑다운의 개념을 완전히 뒤틀어 버리는. 그러니까 저 탑다운의 반대 개념이 버튼업이거든요. 버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버튼업은 부품을 먼저 설계해서 그 부품을 모아가지고 조립하는 방식. 순서적으로 따지면. 탑다운은 전체를 설계해서 이 전체를 참고해서 부품을 설계하는 방식.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개념을 처음 나눈 게 뭐냐면 3D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3D 소프트웨어가 자기네들이 2D보다 더 좋은 개념이다. 3D 설계가 더 좋은 개념이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버튼업은 잘못됐고 탑다운이 옳은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2D CAD는 무조건 버튼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탑다운과 버튼업의 개념을 틀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설계는 2D건 3D건 간에 탑다운과 버튼업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설계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하는 강의를 한번 할 건데 그때 가면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절대 2D CAD를 쓴다 그래서 탑다운을 사용 안 하면 이 개념을 사용 안 하면 설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치 3D 소프트웨어가 탑다운이 자기네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계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모든 설계는 탑다운과 버튼업의 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설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혼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기능은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제 분야에서는 이 기능은 쓴 적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구 설계 그쪽에서는 저것만 썼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랑 얘의 차이는 그거다. 유한의 차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보면 솔리드라는 거 있는데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게 왜 비활성화되어 있는지는 예제를 좀 확장을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예제에서 따르게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일단은 요 밑에 있는 거 방향이죠. 방향 여기 있었는데 그쵸? 이거는 두께의 방향이고 얘는 뭐냐면 이 두께가 진행하는 진행 방향이에요. 그래서 진행 방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막혀 있는 대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얘를 반대로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면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다. 그쵸? 반대다. 이렇게 딱 바꿔줄 수 있는데 당연히 안 생기죠. 왜냐면 반대로 가면 지금 막혀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저 전제는 반대쪽에 막혀 있는 게 있어야 돼. 네, 그래야지 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요 방향은 뭔 기능이냐면 내가 이제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이제 프로파일 선을 선택했는데 형상이 안 나와. 그럼 얘를 한번 바꿔보는 거야. 기본 방향이 잘못돼서 반전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얘로 전환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 연장은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바꾸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인 사용 방법. 지금 알아본 건 스케치 벽면의 평행 방식으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 설명이 안 된 게 요 솔리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요 프로파일 연장 요 항목이죠. 요 두 가지가 항목이 안 됐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취소를 하고 마찬가지로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면 이제 이렇게 리브가 잘 생성이 되죠. 두께를 가지고 리브가 이제 하나의 바디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 자, 일단 요 리브 기능 요 컨트롤 Z로 취소할게요. 컨트롤 Z로 취소하고 자, 그 다음에 스케치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요. 지금 제가 이제 끝을 이렇게 딱 닿게 해놨어요. 그쵸? 딱 닿게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구속 조건이 쫙 걸려있죠. 지금 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를 보면 얘하고 딱 일치한다. 그리고, 이렇게 일치 조건이 딱 걸려있어요. 일치 조건이 걸려있는데, 자, 저 일치 조건을 제가 선택하고 날려버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각도가 맞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다 붙여서 했어요. 붙여서 했는데, 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마무리. 이렇게 했어요. 선이 끝까지 안 가 있죠. 이 상태에서 리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걸로 바꿔줘야겠죠? 표면에 평행.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겨요. 떨어져 있어도 생긴더라. 이제 우리가 이제 리브를 사용을 할 때, 양 끝단이, 양 끝단이라는 건 이제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저는 요 아래쪽도 여기 닿게 해놨는데 꼭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중간에 요만큼만 그려져 있어도 이게 이쪽으로 쭉 연장했을 때 막히고 이쪽으로 쭉 연장했을 때 막히면 돼요. 근데 단 이제 이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연장했는데 안 막혀. 형상이 안 막혀.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연장했는데 형상이 안 막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처럼 막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연장을 합니다. 그걸 연장하는 이유가 얘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파일 연장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스케치 평면의 평행 상태로 가는 애는 얘를 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끌 수 없게 돼 있고 어쨌든 저길 때문에 저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저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취소를 했는데 다시 리브 할게요. 리브해서 자, 요거 바꿔주고 리브 요거 이제 프로파일 선택하고 요렇게 해놓고 이제 두께는 줄 거 다 줬으니까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끝내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이제 매뉴팩처링 2급 시험 보시는 분들 거기에 리브 기능을 써야 될 때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 강사님들이 계세요. 어차피 연장이 되니까 여기 끝에는 꼭 이렇게 확정할 필요가 없어. 이제 이때는 뭐냐면 스케치가 불완전 정의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매뉴팩처링 2급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감점을 하느냐라는 얘잖아요. 매뉴팩처링 2급 시험에서. 매뉴팩처링 2급 시험에서 얘는 감점이 됩니다. 혹시라도 매뉴팩처링 2급 공부하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강사님이 저렇게 가르쳐도 저 연장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걸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저렇게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왜 감점을 해? 원래 저렇게 쓰는 거잖아. 자, 매뉴팩처링 2급에서 감점의 기준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밑에 보면 자유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유도. 모든 자유도 표시. 이거를 딱 클릭해 보면 얘가 이제 요 위치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자유도 이렇게 생기잖아요. 요 방향으로 이 점을 잡아서 움직여요. 움직여서 에러가 발생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밑으로 뺄게요. 자,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어떻게 돼요? 에러가 뜹니다. 여기 승인 딱 하면 없어져요. 즉, 자유도가 있는 애를 움직였을 때, 자유도가 있다는 거는 결국 남이 봤을 때는 저 건드려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제 내 파일에 접근했어요. 건드려도 된다는 얘기.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막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딱 해놔요. 우리가 이제 치수 구석으로 구석을 완전 정의를 해놓으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내 파일을 건드렸을 때도 이건 이 사람이 설계적으로 구속을 해놨네. 중요한 부분이네. 하고 안 건드려요. 설계자들끼리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 그게 뭔 개념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건드리겠지. 근데 건드리려고 해도 그 사람은 진짜 개념이 모르는 사람이 저걸 지울 줄 모르니까 걸린 구속을 없앨 줄 모르니까 어차피 못 건드려요. 그렇게 막는 거란 말이야. 즉 우리가 이제 3D CAD에서 구속을 건다는 얘기는 치수를 확정하는 개념도 있지만 뭐냐면 작업한 작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수정하지 마세요. 수정할 때는 확인하고 수정하세요. 이런 개념이 구속을 거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구속의 기능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업무적인 프로세스에서 저 구속을 건다는 행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실무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렇게 자유도가 있는 부분을 움직였을 때 에러가 나를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문제가 있는 모델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점하는 게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불만을 갖고 계신 분,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수작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갖고 있는 채점 기준도 너무 러프해요. 너무 많은 걸 봐주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격증 운영기관들은 학생들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왜? 많이 떨어져가지고 합격률이 떨어지면 인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자격증 시험에 대한.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자격증 운영기관은 합격률이 70%가 나오기를 바래. 50% 넘게 나오기를 바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50% 넘는 합격률이 나오는 자격이 그게 자격이야? 그건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자격 시험을 왜 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격증 운영 기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딸 수 있어서 나 굳이 이 자격 필요 없는데 한번 봐볼까? 옆에 있는 친구 나보다 좀 멍청한 것 같은데 쟤도 합격을 했네? 나도 한번 따볼까? 이걸 바란다고, 자격증 운영하는 기관은. 왜냐면 거기도 민간 자격이잖아. 수익기관이란 말이야. 돈을 많이 벌기 원하지. 근데 민간 자격기관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기업에다 홍보를 해야죠. 왜냐면 자격증의 주 목적은 뭐야? 회사들이 그 자격을 활용한다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회사들의 구인 공고에 그 자격이 명기되면 보지 말라 그래도 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학생들을 봐주는 것보다, 봐줘서 합격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기업한테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기업한테 부탁을 하세요. 제발 구인 공고 쓸 때 우리 자격증 좀 명기해 주세요. 그게 더 옳은 겁니다. 대신에 자격증 업체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자격증에 합격한 사람은 뽑았을 때 기업에 실망을 시키면 안 됩니다. 실망시키면 기업은 다시는 그걸 안 올려줘요. 그래서 실력 검증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즉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야죠. 채점 기준이 엄격해져야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인벤터에서 이 부분을 감점하는 건 저는 이제 매니팩처링 2급에서 이 부분을 감점하는 거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저 부분 의미가 없잖아요. 저렇게 띄워놓는 거. 띄워놓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할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를 이렇게 놨어요. 놓고 나 이 끝을 여기다 놓기 싫어. 그러면 그냥 아무리 못해도, 자, 이건 끌게요. 구속 조건 표시하는 거, 자유도 표시 끄고 아무리 못해도 하나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 고정 해가지고 이 점을 선택을 하세요. 자, 에러 뜨네요. 얘는 고정으로 안 되겠다. 이게 고정으로는 에러가 뜨네요. 구석이 걸린 게 없을 텐데. 움직이죠. 이건 안 되네요. 그냥 웬만하면 붙여주시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의미 없는 치수라도 주시면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치수라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요. 어찌됐든 여기가 고정되게 해서 완전 정의가 되게 해주셔요. 그게 맞다. 근데 왜 고정했는데 왜 에러가 나지? 요거는 인벤터가 좀 이상하네요. 원래 왜냐면 자유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도를 갖고 있는 애는 고정을 하면 이게 충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정이 이제 얘 좌표 전체에 대한 고정이라고 연산을 하는 것 같은데, 인벤터는 요런 거는 버그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원래 저러면 안 되거든요. 고정이라는 개념이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자유도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게 고정 기능이어야 되는데, 고정 기능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쟤를 어떤 식으로든 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 아직 고정 기능 실행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가, 붙여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는 잘 안 붙으니까, 일치로 해서, 이 점과 이 선이 일치한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해줘라. 그래서 이 떨어뜨려도 이제 연장돼서 생기기는 하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위험한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니팩처링 2급 시험에서 만약에 그렇게 작성하신다면 감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스케치 리브 기능 이제 다시 컨트롤 Z. Z 하면 이렇게 하는구나. 리브 기능을 그냥 삭제할게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건너가야 되니까 델리트로 삭제를 하고, 스케치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스케치는 수정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리브 형태가 꼭 저렇게 생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스케치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수정 들어가고 요선 지워줄게요. 델리트 지워주고, 이제 리브 형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선 작성 L 했습니다. L 눌러가지고 여기 붙여서 이렇게 수직하게 올라오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그렇죠? 대각선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형태도 있어요. 치수도 줄게요. 대충 뒤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6 정도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높이까지는 한 10 정도 줄게요. 10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 두께를, 요 길이를 주든가 아니면 요 길이를 주는데, 저는 이제 요쪽 길이 줄게요. 여기서 요 점까지 높이가 3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각도
요 각도가 30? 30은 넘어가네요. 넘어가니까 25 정도. 30 넘어가니까 30, 전 30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얘를 올릴게요. 이거를 40. 40은 너무 좁네. 50. 아니면 이제 요 각도로 이렇게 정의하기 힘들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요걸 아까처럼 30으로 하고, 여기서, 여기가 10. 요런 식으로. 이제 제가 10을 준 게 원래는 이제 이런 구조도 용접 구조물 해서 많이 쓰여요. 여기서 안 쓰이고, 이제 용접 구조물 하면 각장을 이제 몇 각장을 쓰느냐. 용접의 두께죠. 용접의 각장이 얼마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건 5각장을 많이 쓰거든요. 5각장. 5각장이면 이제 용접의 두께가 5mm란 얘기예요. 5mm면 5mm보다 얘가 커야 돼요. 5mm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mm의 2배에서 이제 10 정도 이렇게 최소 이렇게 주는 경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건 이제 설계적인 개념이고 인벤트의 기능과는 상관없고 이렇게 되죠. 요런 형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브를 해보면 선이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바꿔주고 스케치 방향과 평행하게로 바꿔주고 내가 여기서 한쪽 선만 선택을 해도 쭉 다 선택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선택할 때 옵션이 그쵸? ESC 한 다음에 리브 다시 이걸로 선택을 하고 옵션이 있느냐? 여기에는 일단 없어요. 선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쵸? 오른쪽 클릭해도 안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선을 내가 이 3개의 선을 그랬으면 하나만 나눠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선을 선택했을 때 선들이 딱 끝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시작과 끝이 딱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걸 하나의 프로파일로 인식을 한다. 라는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께 8로 해서 확인. 이렇게 리브를 생성해 줄 수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상은 용접 구조물에서 많이 쓰이지 여기서는 잘 쓰이지 않으니까 이것도 크게 지금 부품 인벤터에서 리브가 너무 기능이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좀 솔리드웍스 개념에는 리브라는 기능 자체가 맞는데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이제 돌출로 만들어줄 수 있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스케치로 만들어주느냐?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애매하다. 고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겠죠. 자, 컨트롤 Z로, 자, 이건 취소하고. 자, 그 다음에 스케치를 또 수정을 할 겁니다. 스케치 더블 클릭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요 선들도 다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는, 자, 좀 괴상한 걸 그릴 겁니다. 자, 화면을 좀 축소를 해서, 자, 선 L 해가지고, 자, 여기서 적정이 올라와서 좀 뒤로 빠지세요. 빠져가지고, 뒤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그릴까요? 요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서 대충,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요 정도?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거 70 갑시다. 똑같이. 그리고 이쪽으로도 150 갑시다. 똑같이. 똑같이 갑시다. 똑같이 가고.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5죠. 5. 해서, 자, 얘 선택하고, 이쪽 방향으로 두께는 똑같이 12 갈게요. 자, 그 다음에 L. 선 L 해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좀 잡아줄게요. D 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보다 D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10mm 띄울게요. 10mm 띄우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또 10mm, 아래까지는 아니지. 죄송해요. D. 여기서, 여기까지. 10mm 띄울게요. 자, 그리고 선 해서 중간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선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이제 이 리브는 이제 얘하고는 끝까지 연장되면 닫고, 끝까지 연장되면 닫고, 그 다음에 이 리브는 얘하고는 닫고, 얘하고는 닫고, 얘 리브는 얘하고는 안 만나죠. 네, 안 만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무리 해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돌출 2를 하고요. 자, 요 형태를 잡을 겁니다. 잡고 기준은 중간, 그쵸? 대칭.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폭을 아까 70으로 했으니까 얘는 50으로 합시다. 50만 이렇게. 두께를 좀 다르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그냥 확인을 눌렀는데 그냥 확인 누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안 될 거예요. 자, 제가 그냥 확인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 리브를 실행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런 형상을 만든 게 자, 어쨌든 지금은 요 상태죠. 스케치 평면에 평행한 상태니까 요걸 눌러주고 뭘 하려고 지금 이걸 만든 거냐면 요 솔리드를 하려고 한 거예요. 솔리드가 아까랑 똑같이 여전히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왜 그러지? 근데 솔리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멀티 바디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벤터 개념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이 형태하고 이 형태하고 만나질 않아요. 만나질 않는데 즉 떨어져 있는데 바디가 하나야. 이 두 개가 하나의 몸체래. 이 개념이 저는 인벤터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내가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기능에서 두 개를 다른 바디로 만들지 마세요.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안 했다고 해서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멀티바디가 아니다. 저건 하나의 바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인벤터의 이 개념이 너무 싫어요. 물론 이제 저 개념 때문에 생기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인벤터가. 그리고 저 개념이 솔리드웍스에 있기 때문에 모델링 할 때 이상한 에러를 띄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저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거를 그 솔리드라는 걸 키려면 이게 아니라 돌출을 아까 우리가 할 때 더블 클릭 돌출 지금 해준 거 더블 클릭 해보면 이제 이렇게 다시 뜨죠. 보면은 부울에서 얘가 하나의 바디가 되는 이유가 부울에서 얘가 접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가 떨어져 있어서 두 개를 접합시켜버린 거야. 이게 말이 돼? 개념이? 왜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인벤터는 그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게 두 개가 멀티 바디가 되려면 이게 새 솔리드로 선택이 돼야 돼요. 새 솔리드로 선택하고 확인 해주면 솔리드 본체가 두 개가 됩니다. 요거 하나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상태가 되고 나서 리브를 눌러보시면 솔리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얘로 바꿔도 솔리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 솔리드의 기능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강대를 작업할 때 리브를 작업할 때 기초 상황이 보강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형상이 분리된 멀티 바디로 두 개의 솔리드가 나와야 된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저게 나오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선택을 할게요. 그렇죠? 프로파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두께를 줬어요. 그러고 나면 뭐가 선택돼야 되느냐? 솔리드가 선택돼야 돼요. 그래서 솔리드를 클릭하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 방향이 반전 이렇게 방향이 안 나오면 제가 반전시키라고 했죠. 반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솔리드에서 선택을 쉬프트 끌까요? 컨트롤 누르고 끄면 이렇게 사라지죠. 왜냐면 솔리드가 선택이 안 됐으니까 두 개 중에 어느 솔리드인지. 그러면 이제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반대쪽을 딱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왜 안 나와? 방향이 달라서 그런가? 방향을 바꿔도 안 나와요. 아무리 눌러도 안 됩니다. 프로파일 선택했고 솔리드 선택했는데 왜 안 돼? 이거는 딱 보시면 제가 얘기했죠. 연장을 하면 형상에 막혀야 되는데 막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선이 얘한테도 막히고 얘한테도 막히고 그런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런 조건이 가능한가? 네. 조금 애매하죠. 그게 가능해? 저게 막힐 수 있는 상황이?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만들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대신에 이제 프로파일이 리브 자, 얘를 선택했을 때는 솔리드를 얘를 선택하면 생기겠죠. 대신에 이제 얘 선택했을 때는 솔리드를
컨트롤 키 눌러서 다시 선택해가지고 빼고,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얘에서는 안 막히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저 기능 자체가 굳이 저게 있을 필요가 있었나?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둘 다 안 겹칠 텐데, 리브가 만들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둘 다 겹치기 힘들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 선택하면 되는 바디만 있으면 걔만 자동으로 선택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솔리드가 이제 구분되는 바디, 솔리드 본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어느 솔리드에다가 리브를 돌출시킬 거냐, 만들어 줄 거냐를 선택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선 중에 하나를 제가 둘 다 겹칠 수 있게, 그러니까 끝나는 데가 만날 수 있게 수정을 할게요. 자, 취소하고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얘를 지워버릴 겁니다.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요거를 길이를 제가 2배 140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는 2배까지 가면 좀 넘어갈 것 같고 2배까지 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치수를 여기 사이를 10으로 가고, 아이고, 이게 고정되어 있네요. 아, 여기가 10이 아직 안 지웠구나. 이걸 지워야죠. 아, 저게 안 지워져서 그렇게 됐구나. 다시 D. 자, 여기 사이를 10으로 가고.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를 10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쭉 맞게 연장을 해보면 얘 안 만나겠네요. 이쪽은 안 만나겠네요. 여기 길이를 좀 키워줘야겠네요. 이쪽은 막히겠죠. 네. 이제 이 선이 이제 얘도 막히고 얘도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환하면 잘 되나? 250까지 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막히겠죠? 얘한테도. 자, 이 상태로 마무리. 하면 제가 스케치를 수정했으니까 얘도 같이 수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3D CAD의 장점이죠. 이제 앞에서 했던 작업을 수정을 하면 그게 뒤에 했던 작업을 굳이 삭제를 하지 않고 뒤에 내용도 같이 바뀐다. 이게 이제 3D CAD의 장점이고, 자, 이 상태에서 리브 갈게요. 리브 가서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얘가 둘 다 막히니까 자, 여기서 얘로 바꿔주고 솔리드를, 자, 얘를 선택하면 당연히 되겠죠. 얘를 한번 선택할게요. 선택.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접하는 조건이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얘가 겹치죠. 이렇게 겹쳐요. 겹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디는 두 개예요. 지금 솔리드 2번이 리브가 있는 바디예요. 근데 솔리드 1번과 겹쳐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죠. 이 두 개가 하나로 통합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생각하는 개념은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에 있는 솔리드 중에 내가 원하는 솔리드 쪽에 리브를 생성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컨트롤 Z. 자, 그럼 이제 리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죠, 요거. 여기서 제가 기능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쭉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벤터에 이제 리브는 그닥 활용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인벤터 리브를 쓰면 좀 편한 부분, 편리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예제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제를 컨트롤 N 해가지고 새로 스탠다드 IPT 해서 자, 밀리미터 이거 확인하고 작성 눌러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창을 띄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뭘 만들 거냐면, 자, 2D 스케치를 할게요. 스케치. 자, 일단은 이제 여기 XY 평면 여기를 잡고, 자, 여기서 기준을 L, 이렇게 여기로는 한 100 정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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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그 다음에 L. 요렇게 하는 게,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컨트롤 Z로 가죠. 나가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단 차라리, S, 2D 스케치 시작. 여기서, 요거 선택할게요. X, Z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평면도를 똑바로 되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2점 사각형, 직사각형에서 2점 사각형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100. 그 다음에 탭, 여기도 100, 100에 100짜리 중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치 조건 해서 이 일치 조건을 선택한 다음에 이 사각의 중간점, 중간 선의 중간에 오면 점이 하나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죠. 중간점을 원점에 일치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얘를 돌출. 돌출 두께는 그냥 10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S. 스케치 작성인데, 아까처럼 이제 평면들이 안 나오죠, 자동으로. 왜냐면 평면을 한번 썼기 때문에 쓰고 나면 안 나온다. 요게 이제 인벤터의 단점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건 단점이에요. 왜냐면 이후에 나오는 이제 퓨전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스케치 시작을 누르면 기초적으로 있는 평면들은 선택 가능하게 나와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건 단점이죠. 그래서 얘는 불편하게도 여기 가서 굳이 원점이라는 걸 확장을 해서 기초 평면들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확장을 해서. 선택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XY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좀 축소해 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자, 여기다가 L 선을 해가지고, 원점에서 올릴 건 아니고, 위로, 원점 한번 갔다가 여기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추론선 걸려서 올라와요. 여기서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한 80 정도 이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D 해가지고,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 선이 선택되니까, 선은 굳이 너는 선택 안 할 거거든요. 원점으로부터 갈 거기 때문에, 자, F7 눌러주면 원점이 선택될 거예요. 선이 선택 안 되고 원점만 선택됩니다. 단면을 좀 잘라주시면 저 점이 바로 선택되고, 원점이 클릭, 자, 얘 선택하고, 아이고, D가 빠졌네. D 치고 나서, 자, 여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이 높이를, 80 정도로 줄게요. 대략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은 선택하고, 중심선으로 바꿀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하면, 구성이 아니라 중심선. 여기까지 하면 대충 이제 뭐 하려는지 감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직사각형. 직사각형. 자, 2점 직사각형을 하겠습니다. 2점 직사각형에서, 자, 여기서 추론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빼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추론선 딱 잡히죠. 잡혔을 때 클릭.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석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자, 그래 놓고, 자, 수직 조건. 키보드로 단축키로 I죠. I 눌러가지고, 자,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끝점이 수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끝점이 수직합니다. 이렇게 걸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F8 한번 눌러주고, F9 눌러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원점하고 수직이 안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 I, 수직 조건 해가지고, 자, 이 점이, 요 끝점이, 이 원점하고, 이렇게 수직합니다. 이렇게 일단 해줄게요. 해주고, 그 다음에 치수 D 해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아이고, 중심선. 아이고, 제가 빠져나갔네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D. 자, 여기서 중심선 선택해서, 요게, 얼마로 갈까? 지름을, 30으로 갈게요. 3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을 50으로 갈까요? 한번 대략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 자, 이렇게 놓고 중심선 썼으니까 이제 뭐 할지 알죠? R 회전이죠, 회전. 단축키 R 눌러서 회전. 한번 이렇게 자동으로 돌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해요. 여기서 이제 이면 선택하고 여기서 스케치 작성 눌러줄 겁니다. 작성 눌러주고, 자, 여기서 평면도 똑바로 돌릴게요. 롤 버튼 눌러가지고, 롤 버튼 눌러서 똑바로 돌려주고,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줄 거냐? 형상 투영을 해서 자, 요 선을 하나 투영을 하겠습니다. 요 선에 이제 요쪽 끝점이랑 요쪽 끝점을 이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저 두께를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F7 눌러주면 이제 이거 F7 눌러주면 이렇게 위쪽 형상 사라지고 이제 여기 투영된 선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직사각형 해서 요 끝점, 요 투영된 선의 끝점에서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뺄 겁니다. 두께까지 빼고 그다음에 여기는 1치를 이용을 해서 여기 반대쪽 끝점이 요 선과 일치하게. 그 다음에 B 여기 두께는 12 정도 줄게요. 그리고 이제 얘를 돌출해서 얘 딱 닿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원형 표면이죠. 그렇게 하면 돌출 2 해서 얘가 돌출하는데 원형 표면이니까 얘를 그냥 일정 높이까지 내가 원하는 요 끝이 딱 닿을 때까지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막혀요. 그쵸? 이렇게 못하죠.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전에 제가 돌출 설명할 때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걸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응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요 표면에 딱 들러붙게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죠. 여기 보면 다음까지가 있어요. 다음까지 누르면 얘를 눌러주면 다음에 만나는 면에서 딱 이렇게 둥글게 끝나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는 빠르게 처리해줄 수 있죠. 굳이 내가 이 형태를 지정하지 않아도 다음에 가면 만나는 면에서 딱 끝난다. 요걸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얘가 힘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껴주려고 할 거예요. 거기다가 얘는 이제 얘도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얘 자체의 무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만 지지하고 있으면 스스로의 무게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애는 다운돼요. 미세하게만이라도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이쪽으로 제껴질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더더욱이나 제껴질 거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또 하나 세워주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싫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다가 보강대를 이렇게 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강대를 이렇게 된 구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런 것들은 전산응용 기계들 기능사 구조라 아니면 이제 MFG 구조에서 이제 많이 보여지는 현상이죠. 저걸 할 때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한다. 그러면 스케치로 불가능한 거냐? 얘도 스케치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이쪽 리뷰를 스케치로 그릴 때 잘못하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잘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마 이거를 강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이건 강사님들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강사님들 중에 저 부분을 실수하는 강사님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강사님은 분명히 제대로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학생이 응용을 할 때 이상하게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자, 일단 이 상황에서 리뷰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강사님들은 무조건 리뷰 기능을 쓰라고 할 거예요. 대부분의 강사님들. 저걸 다른 스케치를 그려서 해라라고 하는 강사님은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어쨌든 스케치를 그려서 해볼게요. 어쨌든 중립에 있는 평면에 놓을 거니까 중립 평면은 XY 평면이었죠.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스케치 작성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 라인 L 해가지고 자, 여기서 땅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지금 딱 이렇게 나왔네 해가지고 여기다가 땅 붙여요. 녹색이 떴을 때 탁 붙인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잘 안 붙을 때, 녹색이 떠도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붙으면 여기 투영이 안 돼요. 그렇죠? 이럴 때는 요것도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이 상태로 작업하시는데 MFG에서 이거 감점입니다. 뭐 전탄항용기에도 기능사가 그런 거 안 따질 테지만 감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형상을 반드시 투영이 안 됐으면 내가 강제적으로 투영해줘야 돼요. 형상 투영해가지고 요 끝에 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치구석 조건으로 요 점이 요 선에 일치합니다. 이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치수를 줄게요. D 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 이거 각도 선하고 선이 선택됐네. 점이 아니라 D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 자, 각도가 나오네. D 자, 여기서 만약에 점이 선택 안 되면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그게 아니라 점
스케치의 점을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0. 여기도 좀 일치가 안 돼서 그러네. 예, 이거 좀, 여기도 아까 녹색 나올 때 찍었는데 일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일치. 해가지고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도 줄게요. D. 자, 여기는 60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선이 있어요. 예, 투영이 됐으니까. 여기 선이 있어요. 그쵸? 여기 선이 있어요. 그럼 얘 스케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L 해서 L 하지 말고 그냥 얘를 형상 투영하는 게 빨라요. 여기서 형상 투영. 얘를 투영을 해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그쵸? 여기 선 있고, 여기 선 있고, 여기 선 있고, 여기 선 있고, 다 막혔어요. 그렇죠. 그럼 스케치 영역이 나왔네요. 프로파일 영역이 나왔네요. 선 끝단이 딱딱 맞춰져 있진 않지만, 어쨌든 프로파일 영역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돌출 2 바로 눌러주면 되겠죠? 2 눌러주면 이면이 잡히고 돌출을 해요. 자, 중립면이다. 그러니까 대칭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두께는 6mm 할 거예요. 6mm 아니라 8mm? 6mm 할게요. 6mm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얇은 보강대만 세워줘도 이 구조 자체가 버틸 수 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상태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잘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측 면도에서 보면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쵸? 보시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요 면이 이렇게 선택되죠. 그러니까 왜요? 돌출을 아까 어디를 땄어요? 여기를 땄잖아. 이모소리를 땄잖아. 4분을 땄단 말이에요. 4분을 따면 이 영상이 원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뜰 수밖에 없어요. 왜? 돌출은 이렇게 일자잖아요. 저희 곡면으로 밴딩 가는 거를 계산해서 돌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나 이제 그런 쪽에 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목깎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목깎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목깎기를 해보면 여기는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선택하면 이게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목깎기를 안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적어도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선생님, 그 모서리를 선택해서 목깎기를 했는데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이게 이 프로그램이 버그인가 봐요. 그런데 가서 보면 백발백중 이거예요. 여기 틈새 들어. 야, 거기 틈새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면 얘를 스케치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말려 들어가야 되니까 스케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스케치로 가능을 해요. 근데 스케치를 하려면 본인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돌출은 4분에서 정확하게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제 돌출이 되니까, 내가 그린 스케치의 수직 방향으로 돌출되니까 여기가 뜰 거다. 왜? 얘가 형상이 원형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 스케치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돌출 3 가서 확장해서 스케치 4를 제가 더블 클릭할게요. 자, 얘를 땄잖아요. 얘를 따는 게 아니죠. 자, 이거 딜리트 지울게요. 여기 이제 투영한 선 지웠어요. 자, 이렇게 F7 눌러요. F7 단면이죠. 단면 슬라이스 한 거죠. 그리고 누구를 하느냐? 얘를 하는 거예요. 여기 형상 투영해서 얘를 투영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이 구멍에 있는 이 선.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구멍이 막힐까? 안 막히죠. 왜냐면 구멍은 그 위쪽으로 뚫려 있는 거니까 안 막혀요. 그래 놓고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일치. 이 끝점이 이 선에 일치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자,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건 기존에 있던 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3D CAD의 솔직히 단점인데, 사라지고 새로운 선을 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으면 그걸 자동으로 디텍트 해주면 좋은데 그걸 디텍트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버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느낌표가 뜹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혹시라도 이제 매뉴팩처 2급 시험 보시는 분들, 물론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산응용 기능사에서는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신경을 안 씁니다. MFG 2급에 보면은 모델링 형상은 다 제대로 돼 있어. 근데 기능 앞에 이렇게 느낌표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이 앞에 느낌표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감점입니다. 왜? 형상이 나왔어도 저 느낌표가 붙어 있다는 건 지금 이 기능상에서는 어떠한 종류든 오류가 있습니다. 저 느낌표가 떠 있다는 얘기는 오류를 해소해 주세요. 오류를 갖고 있으니 오류를 해소해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오류가 발생을 하면 뭐지? 그냥 쟤를 신경 끄고 만약에 저것 때문에 뭐 형상이 지금처럼 안 나왔다 그러면 그 형상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해요. 오류가 있으면 뭐가 오류인지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대처를. 그래서 지금 오류가 떠 있고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보면 복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복구. 자, 그래서 검사 선택하고 그렇죠. 요 선 검사 다음 하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 진단이 나오죠. 스케치 영상 및 삭제된 후 루프를 복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위에 선이 원래 있던 선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걔를 복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피처 편집을 사용해서 프로파일을 다시 선택하십시오.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처리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다음 눌러주면 스케치를 진단한다. 그 다음에 돌출 피처 편집한다. 스케치 편집.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만 알려주지. 얘가 처리를 해주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스케치 쪽으로 와가지고 스케치 진단을 처리를 하네요. 진단을 하겠다. 확인. 자, 그러면 복구할 문제 이렇게 나왔고 루프가 사라졌다 그러죠. 그러면 스케치 다음 눌러주면 문제 강조 표시 해제가 나오고 또 이제 진단이 나오고 다음 누르면 루프를 닫아라.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까 닫아라. 스케치를 편집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지. 결국은 확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진단하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만 보여주지 실제로 해결을 해주진 않았죠. 자, 스케치 4가 들어와 있는 상태죠. 자, 어쨌든 마무리하고 나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진단 내용을 보고 내가 스케치 4가 아니라 돌출해서 오른쪽 클릭, 자, 복구가 아니라 피처 편집으로 가서 아니 오른쪽 클릭하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해도 되겠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오고 보면 프로파일이 선택해야지 돼 있어요. 왜냐면 루프가 열려버렸기 때문에 요거에 파란 줄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했으면 이걸 오류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인벤터가 저 기능이 이제 그렇게까지 좀 뛰어나진 않아요.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있다는 걸 인지했으면 수정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매니팩처링 2급 시험이다. 그런데 저렇게 느낌표가 있는 부분이 난 남아있다라고 하면 저 부분에 감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반드시 그 오류를 해소를 하던가 아니면 저 오류 있는 거를 지우고 다시 모델링을 하시던가 나는 이제 어떻게 진단하고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하던가 뭐 그런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쓰셔야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인 눌러주면은 이제 여기서 올려주고 보시면 여기에 캡이 전혀 안 되죠. 제가 이쪽 공간을 해도 이쪽 면이 이쪽 틈새까지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내가 스케치로 직접 하겠다 그러면 스케치 단면을 어떻게 이 안쪽에 뚫려 있는 구멍에 하단까지 맞춰줘야 된다. 최소한 이거는 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굳이 저걸 리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이 상태에서는 리뷰를 쓰는 게 더 편합니다. 기능적으로. 그렇죠. 위쪽 참조하고 아래쪽 참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요 위쪽도 여기 4분을 투영을 했잖아요. 투영 한번 걸어주고 아래쪽도 선 부득 딱 여기 닿게 해가지고 투영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이 없어서 투영을 해주고 여러모로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돌출 3 델리트 지울게요. 자, 확인. 얘는 어차피 요 스케치까지 다 지워버릴 겁니다. 확인.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스케치 작성. 요거는 X, Y 평면을 선택을 하고 요 버튼 아이콘 눌러가지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스케치 작성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내가 L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물론 이제 여기 구석이 잘 걸렸나 봐야겠죠. 예, 지금 저 구석 조건이 움직여지는데 F8, F9 눌러서 클릭하고 움직여보면, 예, 구석이 잘 걸렸고, 얘도 구석이 잘 걸렸네. 물론 이제 여기 띄워놔도 됩니다. 띄워놔도 되지만, 띄워놨을 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 끝을 어떤 식으로든 고정을 해주세요. 만약에 고정을 안 해서 자유도가 생기면 특히 MFG 2급 같은 시험에서는 감점이 들어갑니다. 자, D 치수에서 요 끝점에서 어차피 선이 나왔으니까 선의 끝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가 또 끝점이 잘 선택이 안 되네요. D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 기타 선택 이거 뜨는 거 기다리려고 그러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오른쪽 클릭하고 기타 선택을 누르면 바로 뜹니다. 여기서 점 스케치의 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선에서도 잘 선택 안 되겠죠? 오른쪽 클릭 기타 선택 가서 스케치의 점 이렇게 해서 요 거리가 10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과 이 선이 6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투영된 건 자동으로 투영됐고 여기 투영된 건 자동으로 투영이 됐어요. 그리고 이 두 선은 투영이 안 돼도 크게 의미는 없죠. 근데 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서 투영이 된 거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리브를 쓴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가 리브 선택을 하고 스케치 평면의 평행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생기죠. 바로 생기고 이 상태에서 내가 두께 1mm 했어요. 이렇게 됐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얘도 이제 양쪽으로 두께가 발생되는 거는 수직하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얘는 확인 눌러보면 원형면에 이렇게 다 있다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올려요. 여기를 채워요. 틈새가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리브를 쓰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뭐 리브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다. 스케치로 단면을 그래서 해줘도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형 형상이 엮여 있으면 리브를 쓰는 게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물 영상을 많이 다루게 되면은 곡면이 많은 형체들이 있어요. 거기서 리브를 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리브가 훨씬 편합니다. 곡면이 많은 형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자, 컨트롤 N에서 새로 만들게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억지로 만드는 거지만 스탠다드 작성 진짜 억지로 만들게요. S 해서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선 해가지고 요 길이를 제가 한 100으로 줄게요. 치수해서 10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중심선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반 선이 아니라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일부러 곡선을 많이 넣었어요. 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수평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눌러서 이 점하고 이 점은 수평 한 위치로.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끝점하고 이 점은 수평한 위치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최소한 치수만 줄게요. 어차피 얘를 완전정의 스플라인이니까 완전정의 하는 거 힘들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중심 거리가 아니라 지름이 아니라 지름 꺼서 10mm. 혹시 이제 요게 자꾸 지름으로 뜨는 게 방해된다 그러면 얘를 일단 중심으로 바꾸는 걸 나중에 하세요. 중심을 해제를 하고 뒤에서 각 점에 대한 거리만 지정을 할게요. 여기는 지금 있는 대로 25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12 가고 여기서 여기는 21 갈게요. 22로 갈게요. 22로 가고 요 정도만 정의할게요. 그리고 이제 얘를 중심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해줄 거냐? 간격 띄우기 해줄 거예요. 간격을 띄우고 그렇게 하고 요거는 두께는 한 5 정도 갈게요.
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 L 해서 여기서 수평하게 일단 당길게요. 수평하게 당겨서 자, 얘를 연장해 볼게요. 연장. 자, 연장은 네, 단축키가 없죠. 연장해서 얘가 연장이 되나? 안 되네요. 안 되면 애매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메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직각방향으로 메울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자를게요. 여기서 바닥을 딱 맞춰가지고. 바닥을 딱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를게요. 자르기로. 자르고. 요 형태. 요 형태를 만들어서 마무리. 아, 이 거리가 너무 좁은가? 이게 좀 완만하게 나오려면 좀 넓게 가야 되는데. 좀 넓게 갑시다. 이렇게. 좀 거리를 많이 띄울게요. 자, 스케치 수정. 이게 작으면은 원이 너무 작게 나오니까 원을 좀 크게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치수를 좀 수정할게. 이거 치수를 이게 치수를 4개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번거로우니까 이거는 더블 클릭해서 치수 값을 이거 값 더하기 15죠. 그리고 얘도 이거 값 더하기 2죠. 얘도 이거 값 더하기 22였죠? 12. 아이고, 더하기를 뺐구나. 뒤로. 자, 다시 이거 아이고 더하기 12. 자, 이렇게 해서 22가 나왔고 요거를 이제 얘만 바꾸면 다 쭉 똑같이 따라가겠죠. 얘만 바꾸면 요거를 제가 150으로 갈게요. 150.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길게 빠졌으니까 이제 원이 좀 크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마무리 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뭘 해줄 거예요? 회전해 줄 거예요. 회전 R. 그렇죠? 그러면 중심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고 이거 전체를 할 게 아니라 중립으로 놓고 한 60만 가볼까요? 60. 그럼 요 정도 두께가 나오겠네요. 자, 확인. 자, 이 상황에서 자, 또 이제 스케치를 할 거예요. S. 자, 여기서는 평면은 아까 그 중심이 있는 쪽 평면을 선택을 할 건데 원점에서 자, 요거 YZ 평면을 선택을 해서 그렇죠? 여기서 직사각을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두께를 D 높이를 5로 줄게요. 5로 주고 그 다음에 좌우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100, 100으로 줄까요? 100이면 요 사이에 충분히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이 선의 일치 조건을 이용해서 하부 중간점을 원점에 딱 일치시킬게요. 자, 그리고 마무리.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돌출. 그렇죠? 돌출해 줄 거고, 어디까지 갈 거냐? 얘랑 딱 닿게. 요 공면에 딱 닿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음. 자, 그러면 딱 닿게. 그러니까 여기 공면이 되게 복잡하다고 거기까지 딱 맞추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딱 막고 있으니까, 다음까지 해주시면 되게 편하게 가요. 그렇죠? 요런 형태.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공면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럼 얘를 스케치를 그려가지고 저 공면을 다 커버한다 그러면은 이 공면의 궤적들을 다 따서 해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번거롭죠. 번거롭고 지금은 아까랑 상황이 좀 반대인 게 보면 얘가 아까는 내가 이제 리브를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건데 아까는 바깥으로 벌어지는 형태의 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쉽게 됐는데 얘는 지금 처리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이렇게 공면이 되면 이거를 따가지고 이 곡선을 따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기서 머리 잘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저기 안쪽에 저 곡면을 어떻게 딸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S
스케치 2D 스케치 시작해서 XY 평면 선택하고 그냥 여기서 L 해가지고 요 윗면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딱 하고 그쵸? 이제 문제는 얘가 이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각이네. 각을 좀 낮춰야겠네요. 각을 이렇게 낮추고 그쵸? 이렇게 해놓고 여기 세부 치수는 안 줄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치수 줘야 된다는 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여기도 고정해야 돼요. 네. 마무리. 이 상태에서 뭘 해줘요? 리브. 기능을 실행을 하고, 지금 스케치 평면의 평행 선택하고, 프로파일로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께를 10을 줘요. 그쵸? 여기 두께 10 할 거야. 그리고 방향을 바꿔줘요. 그럼 여기 곡면이 지금 복합 곡면이잖아요. 복합 곡면이건 뭐건 자식은 간에 리브를 이용을 하면 내가 스케치를 할 때보다 훨씬 편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리브라는 기능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 기능을 몰라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리브 기능 인벤터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리브 기능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도면에서 저 리브를 제외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용접 구조물에서 이 부품의 리브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자체가 조금 아이씨 이건 난해한데 그러면서 이제 부품에 있는 리브의 이제 의미가 많이 상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는 꼭 알아야 되는 기능이에요. 알아야 돼. 자, 근데 이제 리브의 기능을 제가 지금 다 설명한 게 아니죠. 컨트롤 Z하고 지금 실행이 안 되니까 이 스케치가 있어야지만 리브가 실행이 되거든요. 리브를 딱 해서 리브의 기능을 다 설명한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한 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스케치면의 평행, 스케치 평면의 평행. 저거 하나만 설명을 했죠.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하는데 1시간 반을 지금 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상을 여기서 계속 해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스케치 평면의 수직 요거 이제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요 탭도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 탭도 있고 보스 탭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 그렇죠? 그것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명이 들어가고 그 상황에서 저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해주느냐 저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